그런 비판을 받을 때도 저희가 있긴 했어요. 이제 너네가 하는 건축의 형태가 구조가 아닌데 왜 구조인 척을 하는 거야? 형태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힘의 흐름들,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불안했어요. 혹시 이게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물이 엄청 새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샌 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로 이곳을 고르셨는지. 제가 이제 그 설계사무소 다닐 때 클라이언트 분이 부암동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주택을 지으시려고 그렇게 해서 의뢰가 와가지고 현장을 보러 왔었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이렇게 지나쳐 간 적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른 곳이 있구나. 서울에 사실 요 이제 터널만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번잡한 도심이잖아요. 근데 여기만 딱 넘어오니까 아,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다른 곳이 있네. 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송파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얘를 키우려면 이제 방이 좀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타미도 있어요. 아, 타미도 테라스가 있어야 돼요. 테라스가 있어야 되고 방도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근데 마침 그때 이렇게 그 뭐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방을 올려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을 이렇게 보러 왔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조건도 맞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한번 이제 살아보자.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슈퍼도 없고 뭐 이렇게 약국도 없고 기반 시설이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불편함을 이제 가지고 살면 뭐 더 좋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었어요. 두 분이 같이 설계를 하시잖아요. 설계할 때 합은 어떤 편이신가요? 한 소장님은 조금 더 그러니까 설계하는 이제 관점 자체가 합리적인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이 더 가는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걸 만들어낼까를 더 생각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공감하시나요? 그렇진 않나요? 약간 출발점이 다르긴 한데, 근데 약간 저는 좀 일단 합리적이어야 되고, 사이트가 가지는 지점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라 저는 거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조금 다르더라도 결국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참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좀 중간 지점에 같이 모이게 되면 아 그래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 공모전을 같이 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뭔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서로 같이 하다 보면 의견도 안 맞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 좋은 감정 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근데 그때는 뭔가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한 것 같은데도 너무 결과도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과정도 너무 좋았어서 아, 이게 되게 지속된다면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평생을 같이 하고 있고 네. 건축가가 다 그렇긴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서 이제 막 캐드에서 이렇게 막 나누고 좋은 비례를 찾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보다 되게 잘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비례나 이런 밸런스를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맡겨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건축주가 이제 본인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새로운 구조적인 시도랄지 못 해봤던 걸 여기서 했다든지 그런 거든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저 구석에 구멍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밑에랑 좀 이렇게 얘기를 빨리빨리 의견을 막 나누고 싶은데 여기에 계단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야지 일이 효율적으로 되고 의견을 쉽게 나눌 수 있고 그래야지 좀 힘이 덜 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한을 여기다가 이제 풀었고 근데 또 홍대에 있을 때는 앞에 건물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거기가 유리창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직원들은 다 가리고 사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다 내리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터널이 있다 보니까 멀리 있어서 여기는 최대한 투명하게 가자라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밖에 저 건너편에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5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내부에 마감을 하고 이제 발코니에도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방수를 하고 이런 뭔가 덧붙여지는 과정이 무조건 있었어야 됐는데 저희는 그걸 안 했어요. 이제 바닥도 지금 마감이 없는 콘크리트 바닥인 거고 밖에도 방수를 안 하고 그냥 재물 미장으로만 판판하게 만들어서 밀실하게 최대한 밀실하게 만들면 그것이 곧 방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층 테라스를 그렇게 했고 사실 불안했어요. 혹시 이게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막 물이 엄청 새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샌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맞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옛날에 했던 방식이 맞았구나. 아무리 방수를 한다 그래도 콘크리트가 밀실하지 않으면 엄청 줄줄 새거든요. 그래서 밀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고 두꺼운 마감이 안 붙어도 되고 너무 좋다 생각을 했던 게 발코니. 그리고 저런 거? 배관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 일반 건축주들은 저거 이렇게 막 무조건 숨겨야 되고 이런 요소인데 저게 네. 다 화장실 배관, 에어컨 배관 여러 그리고 가지 온갖 네, 배관이 다 있어요. 네. 사업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공간이 어딘가요? 저는 여기서 볼 때가 좋아요. 여기서 네. 이렇게 볼 때요? 여기서 이렇게 둘러볼 때. 둘러볼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층고도 보이고 부암동은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작은 건축물이어도 2층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심의 때 나온 의견이 층고가 너무 낮다. 층고를 높여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딱 요 층고가 필요했고 사실 일반적인 층고로 해서 일반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사실 건물이 더 높았을 거예요.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층고가 좀 낮은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현된 이 낮은 층고와 계단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던 이제 착장을 아직 설치는 못했는데 저렇게 뭐 모형이나 이제 도면들 같은 것들을 저기다가 이제 약간 도서관 같이 해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 보여서 저는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기도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그 공사할 때 느낀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옥상이 너무 좋아서 옥상에서 보는 이제 부암동의 경관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 또 이런 공간이 안 나왔겠죠? 저희가 아치를 활용하는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구조적인 생각들을 형태로 드러내는가에 대한 것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그 모멘트도의 형태가 아치의 형태와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힘의 그 전달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라멘조에서의 힘의 형태가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라멘조를 표현할 때 사실 구조적으로는 굳이 아치의 형태가 필요하진 않지만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면 힘의 어떻게 보면 형식을 이렇게 그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치 형태의 구조물을 볼 때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라멘 구조의 형식들을 아치로서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생각이다.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그 아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구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에서 사실 뭐 그런 비판을 받을 때도 저희가 있긴 했어요. 이제 너네가 하는 건축의 형태가 구조가 아닌데 왜 구조인 척을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거든요. 이제 이게 구조적인 역할을 뭐, 뭐 전담하진 않지만 일부 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형태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힘의 흐름들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치라는 게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이유도 약간 그런 구조적인 합리성에 의했던 것 같고 사실 조적으로 아치를 시작했지만 콘크리트로도 아치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선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아치는 뭔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어떤 큰 대공간에 받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그게 또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 토목이나 이런 데서도 아치를 쓰고 있고 뭐 여기서 보면 터널도 마찬가지고 뭐 예전에 저희 지금 창의문이 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사소문 중에 유일하게 이제 현존하는 문이에요. 다른 데는 다 없어졌고 여기만 있거든요. 이제 걔네도 이제 아치로 되어 있어요. 조적의 아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암동에서의 이런 아치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기 편안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이제 문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도 된다라는 인식, 그래서 그런 인식도 기여를 했었던 것 같고요. 3D 프린팅 하는 거. 네, 저희 지금 5층에 있는 테이블도 3D 프린팅해서 만든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우편함. 우편함도 3D 프린팅했고 뭐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클래식을 했어서 그런가 클래식 오페라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막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뭐 기타도 쳐요. 작은 취미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책을 읽으신다든지 뭐 추천하시는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글을 썼었어요. 그냥 저 혼자 썼었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비평 같은 걸 읽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비평을 내가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디 이렇게 뭐 내보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근데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 취미를
그게 사실 저한테 취미였는데 못하게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년 전쯤부터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재미나게 엮어서 사람들한테 좀 내보이고 싶다는 열망도 생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해주셔서 다시 생각났는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해요. 그런 책 읽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만의 시각으로 딱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볼 수 있다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인 것 사진 찍지 않는 건축가인가? 같아요. 사진 네. 모형 만드실 때 이제 약간 라이프만의 철학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취미 중에 레고를 만드는 게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맞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못했는데 취미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은 건물들을 레고로 만드는 것들을 했었고, 레고로 저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이유는 건축이라는 게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어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 참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건축을 하려고도 노력하지만 그것들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레고로 어렸을 때 한 번씩 집을 지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어진 건물들을 레고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레고 스케일의 모형들을 만들어보자. 사람이 스케일로 따지면 42분의 1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어요. 그 스케일로 모형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내가 레고로 꿈꾸던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인 이렇게 표현일 수 있겠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전시까지. 그래서 틈틈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축은 어려워도 레고는 되게 친숙하게 느끼는 게, 지난번에 몇 차례인가 이제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건축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레고라고 하니까 나 이거 잘하는 건데 내가 이걸로 건축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그걸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다가가면 아이들 교육도 가능하겠다. 되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되게 다가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테라스를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